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넥서스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문장 번호 5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not help wishing sometimes that blah blah 이렇게 나오고 있죠. I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좀 더 편하게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I cannot help wishing. 나는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뭘 바라지 않을 수가 없냐면 접속사 대시죠. English people. English니까 영국 사람들이 had, 가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뭐를? More theories, 더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About conversation,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론을 가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Really good talk, 정말 좋은 대화는 is one of the greatest pleasure,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죠. There is, 여기에서 괄호 한번 쳐볼게요. There is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플러스 문법 정리에서도 다루게 될 테지만 관계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죠? 세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 관계 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을 조금만 더 뜯어보면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자, 전부 다 형용사절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녀석들이죠. 그럼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 있다고 치고 얘가 목적격입니다.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따라오게 돼요?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되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대시 있다고 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주어가 빠져 있을 거고 뒤에 비동사가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뭐 뒤에 보어도 있다고 쳐볼까요?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애초에 뒤에 뭐만 남아요? 보어, 형용사나 ing나 pp나 이런 애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른 녀석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관계부사도 한번 볼까요? 관계부사 대시 쓰였다고 치고요.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빠져요? 부사가 빠져. 그럼 뒤에는 뭐가 뒤따르겠어? 주어, 동사가 뒤따르겠지. 자, 그러면 보니까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따르고 있네.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따르고 있네. 이런 경우엔 뭐 해버릴 수 있다? 관계사를 생략시킬 수 있다. 라고 규칙을 재정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까요? 특히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there is, there are 구문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엔 뭐라고 배운다고요? there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다 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교육과나 영문학과에서 다루게 되는 문법책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어 같은 녀석을 문장의 문법적인 주어라고 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를 실질적 주어, 논리적 주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논리적 주어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논리적 주어인지 실질적 주어인지 이딴 거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사 뒤에 주어와 동사 어순이 뒤따르게 되면 그 관계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볼까요?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뒤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there is, there are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얘를 문법적으로는 뭐라고도 부르게 되냐면 존재 구문이다 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존재 구문이라는 건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해석해 봅시다. The greatest pleasures there is. There is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존재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겠죠. 존재하는 가장 큰 기쁨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Really good talk. 정말 좋은 대화가. 어렵지 않죠? Yet. 그러나 how rarely. 얼마나 드뭅니까? One.
누군가가 comes across it. come across라는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것을 우연히 만나기란 얼마나 힘듭니까? 드뭅니까? 라고 하면서 감탄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이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거 a really good talk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자체 짧고 어렵지 않죠? 여기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렸던 there is,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there is 구문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wish 다음에 시제 한 번만 볼까요? wish는 기본적으로 가정법을 이끌고 나오는 친구라서 뒤에 보면 동사가 had가 나와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나면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 없이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 번호 52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no denying that. there is, there are 나오고 나서 뒤에 동명사 ing 나오는 구문.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there was no denying 이 부분을 뭐라고도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It is impossible to deny 이렇게 고쳐 쓰는 게 가능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대 뭐가 접속사 that 나와 있네요. China was the cradle of civilization in the Far Ea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China 중국이 was the cradle. cradle 그러면 요람이라는 뜻이죠. 요람. 뭐의 요람이래요? of civilization. 문명의 요람이래. 어디에 있는 문명? in the Far East. Far East.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극동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극우라는 표현을 쓸 때도 far righ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치적으로. far east라 그러면 극동이라는 뜻입니다. 극동쪽에 있는 문명의 요람이래. 그런데 뒤에 컴마 나오고 컴마 나오네요. 컴마 나온 거 보니까 삽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뒤에 보니까 품사가 명사네. 명사구가 나오고 나서 뒤에 또 명사가 나온다. 이거 동격이겠죠. 그러면 부연 설명이 되겠네. A far older, 훨씬 더 오래되고요. A far greater, 훨씬 더 위대한 country,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지. 뭐보다? than Japan, 일본이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면서 전통이 있으면서 훨씬 더 거대한 국가로서 중국은 극동지방의 문명의 요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그리고 뒤에 대시 또 나왔네요. 대시 뭐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대시랑 뒤에 대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뭐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야? That Japan was no more than a small and for long a backward branch of Chinese civilization. 일본은 was no more than 이라고 나와 있네요. No more than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only랑 똑같은 말이죠. Only a small and a backward branch 이렇게 볼 수 있겠네. for long 부분은 컴마니까 제껴버리고 나면 얘가 보어가 되겠죠. 해석해보면 하나의 작은 그리고 for long 오랫동안 a backward branch backward니까 word는 방향이죠. 뒤쪽 방향. 그러니까 후루에 있는 branch 하나의 가지 잔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of Chinese civilization 중국 문명에.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대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문명에 있어서 누가 더 먼저였다는 거야. 중국이 더 먼저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은 어땠다? 당시에는 더 소국이었고 문명으로서도 하나의 브랜치, 지류에 불과한 곳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조금 달아볼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앞에 far or older 이거 뭐라고 불러요? 비교급 강조라고 부르죠. 우리 대표적인 비교급 강조 뭐뭐였어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뭐 a great deal 이런 것도 포함하는 교재들이 있지만 중고등 수준에서 종종 다루는 건 이 5개니까 5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번호 53번입니다. 문장 번호 53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ere is no returning
아, there is no returning 이라고 하니까 얘도 똑같겠네. 앞에 것처럼 paraphrasing 해보면 뭐예요? It is impossible to retur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On the road of life. 어디에서 불가능하대요? 삶의 길목에서는 돌아오는 것이란 불가능하대요. 인생길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The frail bridge of time. frail,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허약한 이런 뜻이죠. 연약한 다리래 of time. 시간이라는 연약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러고 나니까 o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on which we tread. 우리가 tread. 이렇게 발을 얻는 거, 걷는 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위에서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라는 연약한 다리는요. sinks.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가라앉아요? back. 뒤로 into eternity. eternity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원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근데 언제? at every step. 우리의 걸음마다 모든 걸음에서. 근데 어떤 걸음이에요? we take. 우리가 취하는 걸음마다라는 거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he past. 과거는요 is gone. 사라져버립니다. 지나가버립니다. from us. 우리로부터 forever.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It is gathered. 이것은 모이고요. in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고 and garnered 축적되게 됩니다. It belongs to us. 이것은 우리에게 속합니다. 근데 뒤에 no more 나왔네.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 번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길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어? 이 글 속에서 frail, 허약하고 연약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이 길,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고 있으면은 이 길, 얘네는 전부 다 어떻게 돼버린대요? sinks, 가라앉아 버린대요. 어떨 때마다 at every step we take.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그럼 얘네는 전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대? eternity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길, 얘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이 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past, 과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지나온 이 past라고 하는 길은요, is gone, 사라져버린대요. from us forever,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얘는 점점 gathered in, 모이게 되고 garnered, 축적이 되게 된대요. 그렇죠. 우리가 걸어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게 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길은 어디야? 이 every step, 걷는 그 당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온 이 길만큼은 우리한테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표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플러스 문법 정리 21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here's, there's, 구문 등에 나타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괄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 생략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파트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This is the boy whom I want to strongly recommend 라고 되어 있는 거 관계사 절 표현해 보면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죠. 여기 나와 있는 whom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The house which he was born in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아래 거 C번 보면은 This is all the money. 이것은 모든 돈입니다. That 부터 now까지 have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A부터 C까지는 전부 다 무슨 구문이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문이라고요. D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문법책에서 최근에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옛날에 성문형 문법이라던가 맨투맨이라던가 이런 걸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문법책들, 제가 즐겨보는 세듀라던가 이런 책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here is, there is 구문,
등에 나와 있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Here is a boy. Here is가 나와 있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뒤에 once 바로 튀어나와 버리죠. 자, 앞에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건 얘가 무슨 격관계대명사다? 주격관계대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각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here is not there is로 도입되는 문장에서는 생략이 됩니다. 특이한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문장 시작은 어때요? Having someone to love and to be loved by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하는 것은 is one, 하나입니다. of the great pleasure. 대단한 기쁨들 중 하나입니다. that there is, 존재하는. 자, 보면은 여기는 문장의 도입이 here is인 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there is는 관계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쵸?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there는 존재 구문의 문법적 주어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동사다. 그렇다면 일단 뭐가 충족되어 있는 거다? 주어, 동사, 어순이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곧바로 뒤따르게 되면 뭘 생각할 수 있다?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앞선 51번 문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문법적인 것들은 쉬우니까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장 번호 54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번호 54번입니다. In youth, 어릴 때에는 we are impatient. im이 붙었으니까 patient, 참을성이 있는 건데 im 붙었죠? 참을성이 없습니다. 뭐를 참을 수 없대요? of those, 뭐뭐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부터 쭉 괄호치면 되겠죠. who are indifferent. indifferent 그러면 무관심한 이라는 뜻이죠. 뭐에 무관심한 거예요? to our own tastes. 우리의 taste 그런 무슨 뜻이에요? 취향, 취미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참아내지 못한대요. 됐죠? As a boy, 소년으로서 I could scarcely help feeling. 보니까 could 다음에 help ing 나왔는데 옆 아래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scarcely.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의 준부정어가 바뀌어있죠? 얘 지금 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no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could 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대. 뭐를? hostile.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to anyone. 어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who부터 끝까지 괄호라고 보면 되겠네요. Who was indifferent. indifferent 무슨 뜻이라고? 무관심한. 누구한테 무관심한 거야? The things. 것들에 무관심한 거죠. About which I was enthusiastic in politics and literature. 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것들입니다. About which.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I was enthusiastic. 나는 열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대. About which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겠죠? Enthusiastic about the things. 이런 어순이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In politics and literature. 정치나 문학에 있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대요? hostile.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글 자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in youth.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는 참을 수가 없었대. 자, 어린 시절이랑 똑같은 표현 뭐예요? as a boy. 얘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내가 indifferent한 사람들한테 impatient 했었대. 그러면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된 게 뭐예요? could scarcely help feeling hostile. 이 부분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하나만 더. Our own taste랑 똑같은 표현 뭐예요? The things about which I was enthusiastic in politics and literature. 이 부분이 되겠네요. 글이 정확하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플러스 문법 정리 부분 보면요. 비형용사 of는 동사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영어학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요. 형용사는 격할당자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영어학 시간에 개론 수준에서 격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격할당자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격할당자의 종류 뭐라고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동사에 들어있는 시제가 주격을 할당하고요. 두 번째, 타동사와 전치사가 뒤에 있는 명사에게 뭐를 할당해요? 목적격을 할당하죠. 그리고 소유격은 내재격으로서 지 혼자서 격을 갖는 녀석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형용사는 여기에서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은 경우에는 얘가 격을 할당할 수 없으니 격할당자인 전치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특정한 전치사를 요구하지 않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of를 그 전치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되는 거라서 설명할 게 없고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번호 55번입니다. 자, 보시면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렇게 되어 있죠. It goes without ing.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It is needless to sa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앞선 문법 설명 파트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해석해 보면요. 말할 필요도 없다. 뭐를? That sometimes, 때때로 we have to turn to. turn 그러면 돌리다는 뜻이잖아. 어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말할 필요도 없대요. 뭐 쪽으로? Some amusement, 약간의 즐거움이나 or other, 또 다른 것 쪽으로.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네. To refresh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한 번씩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however, 그러나 반대되는 말이 나오겠네. We should reflect, 우리는 심사숙고해 봐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Upon our own station in life, 우리의 삶 속에서의 station, 그러면 역이란 뜻도 있지만 역할이라던가 위치라던가 지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서의 위치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대요. For,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로서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등위 접속사의 종류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fanboys라고 외우면 편하죠. fanboys. boys. 자, 나열해 보면요.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러한 녀석들을 등위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죠. for, 이 중에서 for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n amusement or pleasure, 즐거움이나 기쁨은 harmless as it may be in itself, 여기 괄호치고 일단 제껴볼게요. will prove,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야. 뭐로? a misfortune, 불행으로서 to us, 우리에게 이렇게 입증이 될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should we take 나와 있네. 원래는 should take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should가 앞으로 이렇게 뿅 튀어나가 버렸죠. 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치가 일어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무런 장치 없이 갑자기 도치가 일어나 있어. 이거 뭡니까? if를 생략시켰을 때 도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서 써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f we should tak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if we should take to it, 우리가 take to,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빠지다, 뭐뭐를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s은 뭐예요? an amusement or pleasure, 얘를 가리키는 거겠죠. without regard to 그러면은 뭐뭐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뭐를 고려하지 않고? our means and capacities. means 그러면 수단이란 뜻이죠. 방법.
그리고 capacities,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해버리면,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면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래요. 뭐가? An amusement or pleasure.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것들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환기를 시켜주려면 뭐를 즐기는 것도 필요해. 어뮤즈먼트 같은 걸 즐기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왜? 어떻다면 우리가 우리의 수단이나 우리의 능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제가 괄호치고 넘어갔던 부분 한 번만 더 해석해 볼게요. harmless as it may be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해석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harmless,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it may be, 그것이 it in itself, 그 자체로는. 뒤에서 설명할 거라서 일단 해석만으로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without regard to,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수거 뭐가 있어요? with regard to, 이런 수거도 있었죠. with regard to, 이건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해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플러스 문법 정리 바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as, 도우, 전치구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as 말고 도우도 사용이 되는데요. 문장 내에서 특정한 요소가 as나 do의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보통 뭐라고 해석되냐면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끔씩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여기 히어로입니다. 히어로처럼 명사가 튀어나오게 되면요, 앞에 나와 있었던 어와 같은 관사를 제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영어 학적으로 개론 수준에서는 NP, 명사 구가 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NPA가 튀어나가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6번입니다. 56번 문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Turner, 사람 이름이죠. 근데 컴마 나온 거 보니까 삽입이고, 앞에 나온 게 명사고 뒤에도 명사니까 동격이다. 자, 그러면 a famous British painter, 유명한 영국 페인터인 터너 씨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No conventional education. 노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conventional, 관습적인 교육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worth mentioning,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습적인 교육 같은 걸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and, 그리고 all his life, 그의 모든 삶은요, remained, 모모인 채로 남아있다 라는 뜻이죠. 모인 채로 있었대. unilliterate, illiterate, 일이 붙었으니까 아닌 거네. literate 그러면 문맹이 아닌 거죠. 박식한 건데 illiterate이니까 문맹의,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문맹인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which부터 sensibility까지 전부 다 괄호쳐버리면 may have sharpened, 날카롭게 벼렸을지도 모르는데요. 누구를? his visual sensibility, 그의 시각적인 감각을 더 뛰어나게 해줬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여기 있는 worth가 될 겁니다. 우리 난이 형용사랑 조금 구문이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보통 난이 형용사랑 같이 엮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easy, difficult, hard, 이러한 난이도와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게 되면 어떤 구문을 만들 수 있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English is difficult. 근데 뭐 하기 어렵대?
to study. 공부하기에 어렵다.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English가 이렇게 이사를 와버렸으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원래는 study가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로 English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이동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예 집을 옮겨버린 거잖아. 그럼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난이 형용사 구문의 특징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요. wort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worth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겼던 문장에서 English가 위로 이렇게 인상을 해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English is worth studying 이래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 보세요. mention이라고 한 뭐뭐를 언급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왜? 지금 이게 수식 관계여서 그렇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which는 뭐랑 똑같은 애예요? 선행사가 누구야? 얘가 되겠지. 그러면 no conventional education is worth mentioning 이런 문장인 거잖아요. 얘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구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It is worth mentioning no conventional education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문장입니다. 57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ur everyday speech. 우리의 일상적인 스피치는 언어는 is a thing,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that we are apt to take for granted. 우리가 take for grant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be apt to 그러면 뭐뭐하는 경향이 쉽다, 있다, 뭐뭐하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기 쉬운 것이래. Without stopping to reflect about it. Without stopping. 멈춰서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To reflect.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이래요. But 그러나 when we do begin to think about language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언어 누구랑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our everyday speech 얘랑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해보면 we soon realize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at 뭐를 far from being a commonplace thing far from ing 그러면은 뭐뭐라 전혀 뭐뭐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뭐뭐하는 거리가 멀대 a commonplace thing 평범한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도 it is a mystery 얘는 미스터리에 가깝대요. 근데 여기 또 부연 설명 나와 있네요. mysterious 신비로운 거래. in its origin. 그것의 기원에 있어서도 미스테리하고요. and mysterious.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뭐에 있어서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in its finite potentialities. 그것의 무한한 잠재성, 가능성에 있어서도 미스테리한 존재래요. 뭐가? 언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번호 58번. You hear everyday greater numbers of foolish people speaking about liber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듣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여기 나와 있는 everyday는 형용사요, 부사요? 얘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왜? 부사로 쓰이려면 every 띄고 day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everyday greater numbers of blah blah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편의상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많은 횟수를 듣게 될 거래. 뭐를 듣게 되냐면요. of 다음에 speaking의 ing 동그라미 얘가 동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foolish people 이건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해보면요. 너는 듣습니다. 매일매일에 매우 많은 수의 멍청한 사람들이 speaking,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about liberty.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it were, 가정법이네요. 이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such an honorable thing. such an honorable thing.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도 honorable, 명예로운 것인 것처럼 짓거려대는 걸 듣게 될 거래. 지금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foolish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such an honorable thing 이라고 말하면서 가정법을 써버렸죠. 그럼 실제로는 명예롭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않다는 거지.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글쓴이의 톤, 뭐라고 말하는 건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부분 보니까 so far from being that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접속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게도 it is, 그것은 liberty는요 on the whole, 전반적으로 봤을 때 and, 그리고 in the broadest sense,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대요? dishonorable, honorable 앞에 this가 붙었으니까 명예롭지 않은 거고요. and an attribute, 속성이래요. 누구의 속성? of lower creatures, 하등한 생명체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리버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liberty, freedom 이렇게 자유라는 거는 보통 좋게 서술이 되죠. 우리의 common sense에, background knowledge에 따르면 좋은 걸 거라고. 그래서 글 내용 자체를 읽을 때 liberty를 좋은 거라고 깔아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소재에 대해서 저자들이 안 좋게 서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글들은 분명하게 그 맥락상에서 그 소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 상식으로 조금만 더 구분해 볼까요?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freedom, 얘도 자유죠. liberty, 얘도 자유죠.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우리 free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freedom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속이나 제약 같은 게 없는, 이제 능동적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freedom이 됩니다. 그럼 liberty는 뭐예요? 우리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 상태를 조금 떠올리면 좋습니다. 노예의 반대로 우리가 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막 그리스 아테네 이런 거 배우면 시민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투표 같은 거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전제로 깔고 보시면 리버티의 의미가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자유, 이게 리버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쟁취해야 되고 약간은 사회적인 약속이나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 이게 리버티가 됩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플러스 문법 정리에 접두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고 58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장 번호 59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Today, 오늘날 we are all, 우리 모두는요, in a state of dreadful apprehension. 우리는 state, 상태 안에 있대요. dreadful,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두려운 apprehension, 걱정, 염려의 상태에 놓여져 있대요. We are frightened. 우리는 쫄아 있대. 이게 무슨 뜻이냐? It is no use pretending that blah blah. 자, 여기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고 대시가 나와 있죠. 삽입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 우리가 쫄아 있는데 it is no use. It is no use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It is of no use to preten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of no use는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할 거예요. 이것은 쓸모가 없다. 뭐가? to pretend. 뭐뭐인 채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that we are not. 우리가 frightened 하다고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FR까지만 쓸게요.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우리가 굳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척할 필요는 없어. What we are afraid of.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is not so much. not so much 나왔네? 이거 구문이죠. not so much 세모 뒤에 세모 표시.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해석을 해볼까요? Not so much A as B라고 하면은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이죠. 얘랑 똑같은 의미인 거 뭐가 있어요? so much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어순을 지킨 표현을 치자면 A less than B 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는 표현으로 가볼까요? rather 이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B rather than A 라고 하더라도 A라기보다는 B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rather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죠. rather B than A 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more of B than A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무슨 뜻이라고요? A라기보다는 B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not so much bold danger of destruction for ourselves or for our friends 라고 하면요. bold라고 하면은 우리 볼드체라 그러죠. 볼드체. 굵기체를 볼드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이 굵은 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직관적일 것 같아요. 사람이 선이 굵어 용기가 있는 거죠. 상황이 선이 굵어 거침없이 탁탁탁 진행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니까 bold danger에 선이 굵은 위험이죠. of destruction 파괴의 위험이야. 여기 나와 있는 of는 동격의 of입니다. 뭐에 대한 파괴예요?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혹은 for our friends 우리 친구들에 대한 분명하고 거침없고 이렇게 대담한 파괴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danger and death 위험과 죽음이야. 뭐 쪽으로 다가오는 죽음이에요? of ideals 이상이라고 하는 것 쪽으로 다가오는 위협이죠. 근데 이 이상은 어떤 이상이냐면 by which부터 끝까지 괄호 The best of us 우리들 중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have always lived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이상들 얘네 쪽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나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장 번호 60번. 60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Instruction,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sterile. 어떻대요? 무익하대요. 쓸모가 없대요. 뭐하다면 if부터 itself까지 이렇게 괄호. It is considered. 이것이 여겨진다면 여기서 얘는 instruction이 되겠죠. as a goal. 목표로서 여겨진다면 in itself. 그 자체로서. 교육은 교육을 위한 거야 라고 그 자체로서 여겨진다면 무익하대요. 그리고 스테릴의 1번, dangerous의 2번. 위험하대요. 뭐가? If it is subordinated. 이것이 종속된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대요. 누구한테? To selfish sentiments. 이기적인 sentiment, 정서 쪽으로. 혹은 또 누구한테? To the interest, 이익 쪽으로죠. Of one group. 특정한 어떠한 그룹의 이익 쪽으로 종속돼 버린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대요. 그런데 no matter how considerable it is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복합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The accumulation 축적인데요. of knowledge 지식의 축적 그것은 does not confer 그럼 수여하다는 뜻입니다. 수여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뭐를? any superiority 우수성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on men 인류에게. 뭐 한다면 if he uses it only outwardly 그가 이 인류가 여기서는 특정 인간이라 보기보다는 인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utilizes 사용한다면 it 그것을 only outwardly 바깥쪽으로만 사용한다면 쓸모가 없을 거래요. 외적으로만 사용한다면 superiority를 주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또 뭐 한다면 if he reaches 그가 도달한다면 the end of his life 그의 삶의 종막에 도달한다면 뭐 하는 거 없이 without having deeply evolved 깊숙이 진화하는 것 없이 as a responsible element of humanity 인류에서 책임감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발달하고 진화하는 것 없이 인류의 종막에, 인생의 종막에 떠다른다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어떠한 superiority, 우수성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글 자체는. 자, 그러면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좋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적으로는 플러스에 가까워요,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마이너스에 가깝지. 그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조건이 뭐예요? 얘가 그 자체가 목표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특정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때, 종속돼 버릴 때,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외적으로만 교육이 사용될 때,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 없이, 인류에 기여하는 것 없이 그냥 교육만 받고 죽어버릴 때, 이럴 때에는 오히려 쓸모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이 instruction 이랑 사실상의 동의어 표현이 뭐예요?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얘가 사실상의 동의 표현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플러스 문법 정리까지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는데요. No matter 의문사를 우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냐면 복합 관계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법들은 앞에도 나와 있고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굳이 제가 짚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거 하나만 짚어보면요.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잖아요. 얘네 사이의 차이점이 뭐죠? 관계대 명사 다음에 명사가 빠질 거고 관계 부사 다음에 부사가 빠질 거란 차이점도 있지만, 관계사 절을 놓고 봤을 때 이 절이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로도 사용이 되고 부사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는요, 부사절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부사니까 부사만이라고 외우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번호 51번부터 60번까지 챕터 5 동명사 모두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